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강남에 한국의 색을 담은 컨템포러리 다이닝이 생겼다고 하길래 불이 나게 예약하고 가는 중입니다. 이곳이 무려 콜키지가 프리예요. 그래서 지금 샴페인을 고이 모셔가고 있는데요. 바로 수묵당이라는 곳입니다. 강남구청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고 차를 타고 오실 경우 발렛 가능해요. 이곳은 9월 1일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업장인데 여기 플레이팅 비주얼이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빨리 촬영하러 오고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콜키지까지 프리라길래 바로 예약했죠. 그런데 프리라고 해서 뭐 무제한으로 프리는 아니고 1인에 한 병 프리인데 25도 이상 주류는 2인에 한 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바 테이블로 돼 있고 입구 쪽에는 4인석이랑 8인석 단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모임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코스 가격은 점심 39,000원, 저녁 59,000원,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한해서 9시 이후부터 주문 가능한 주한상 39,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방문했는데 추가 메뉴는 10월에 구성을 좀 한다고 했고요. 코스 메뉴는 11월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뀐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코스는 디너 59,000원 코스예요. 그럼 바로 수묵당의 디너 코스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음식 맛보기 전에 이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이게 메뉴판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옥 문짝을 떼다 놓은 것 같은데 완전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냅킨 밑에 저 나무 플레이트는 그 통나무 단면 질감이 느껴지는 플레이트입니다. 식사하기 전부터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말이 너무 많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오미자 주스가 나옵니다. 위에 떠있는 대추랑 한 번에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한 번에 삼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약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대추가 딱딱하거든요. 일행이 이걸 한 번에 삼켰다가 목에 대추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맛은 좀 연한데 수학여행 때 제주도 가서 기념품 샵에서 먹었던 그 맛입니다. 이거 알면 나랑 동년배다. 뒤이어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전체 요리가 나오는데요. 자기 함 안에 들어있는 건 삼색 토마토와 깻잎 만두예요. 그리고 옆에 미니 항아리에 나온 건 김부각이고요. 이 자기함의 음식담을 생각을 하다니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외관이 화려한 만큼 맛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먹는 순서는 김부각, 깻잎만두, 방울토마토입니다. 김부각은 부드러운 바삭함은 아니고 좀 단단해요. 간단히 주전부리 하는 거라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 만두는 튀겼는지 바삭하더라고요. 안에는 다진 고기 들어있고 깻잎 장아찌를 말아서 위에 된장 소스를 조금 올렸습니다. 깻잎 향이 참 좋게 나는데 맛도 있어요. 다진 고기가 들어간 속이 부드럽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무엇보다 깻잎 장아찌 자체의 감칠맛이 좋으니까 좀 실패 없는 맛이긴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나와서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 방울토마토는 3가지 맛이 납니다. 빨간색은 오미자청, 초록색은 매실청, 주황색은 오렌지청이 재웠기 때문이에요. 상큼 달달한데 각각 다른 맛이 나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수묵당이랑 비슷한 곳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도산공원에 있는 콤피에르라고 두 곳 다 코스로 진행하고 있고 가격도 같아서 둘 중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되시는 분들은 두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로는 매실장아찌로 맛을 낸 육회가 나왔습니다. 위에 올라간 건 감태 부각이고 노란색 가루는 노른자를 5일 말려서 갈아낸 거예요. 감태 부각을 부셔서 육회와 함께 먹으면 되는데 감태가 부족하면 리필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죠. 간이 미쳤습니다. 여기도 장아찌가 들어가서 그런지 감칠맛이 폭발하더라고요. 진하고 맛있는 불고기 양념에 마늘도 듬뿍 들어가 있고 아삭아삭 매실이 씹힐 때마다 입맛을 막 돋워줘요. 고기는 너무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쫄깃한 식감도 있습니다. 이 감태는 열에 민감해서 온도가 높으면 금방 타기 때문에 잘못 튀기면 쓴맛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쓴맛 없이 잘 튀겨졌더라고요. 너무 고소했어요. 먹다가 감태를 추가했는데 새로 나온 감태는 그전 것보다 훨씬 바삭하고 더 맛있었습니다. 이 육회는 지금도 또 생각나는 맛이네요. 다만 간이 센 편이라서 술 없이 먹기엔 좀 짤 것 같고 술 안주로는 아주 딱이에요. 조개 스프입니다. 백합조개와 소 힘줄이 들어있네요. 육수는 이렇게 따로 부어주고 마지막에 고수 오일을 뿌려줍니다. 혹시나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식사 전에 말씀해주시면 민트 오일로 대체해서 주더라고요. 이 스프는 경주박물관에 있는 수묵당 앞에 고청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식은 맛도 맛인데 셰프의 의도와 음식에 담긴 스토리를 들으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힘줄은 오랫동안 푹 고안했는지 투명한데요.
별다른 식감 없이 녹아내리는 부위랑 살짝 쫀득함이 있는 부위랑 골고루 있습니다. 어렸을 땐 이거 아예 안 먹었는데 지금은 또 고소하고 쫀득한 맛에 먹게 되더라고요. 국물은 백합에서 나오는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아주 좋고 고수 향은 미미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국물이 처음에는 좀 슴슴하게 느껴졌는데 아마 이전에 육회의 간이 세서 그 여파가 있지 않았나 싶고 혀가 조개 스프에 적응하고 스프가 식었을 때 다시 먹어보니까 슴슴하다는 생각은 또 안 들더라고요. 조개도 회감 잘 됐고 쫄깃쫄깃합니다. 국물은 수저로 떠먹으려니까 답답해서 그냥 들고 마셨어요. 이제 식사로 전복밥이 나올 건데요. 한번 음식에 진지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리밥에 게장과 전복 내장 소스로 비빈 전복밥입니다. 위에는 쪽파와 멸치조림이 올라가 있어요. 먹어보고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직접 만든 맛간장을 줍니다. 옆에는 작게 김치도 나와요. 잘 손질된 전복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 밥은 내장 소스에 비볐다고 했는데 내장의 고소한 풍미는 살아있되 비릿함은 잘 잡았더라고요. 쪽파랑 멸치조림 덕에 저는 맛간장 없이 그냥 먹어도 간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맛간장도 좀 넣어서 먹어보긴 했는데 간이 진해지니까 뭐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또 그릇의 깊이가 깊어서 생각보다 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코스 구성 보고 양이 좀 적겠다 싶었는데 이 전복밥을 먹고 나면 든든함이 좀 찾아옵니다. 메인 음식 먹기 전에 입가심할 수 있는 자두 셔벗이에요. 옆에 거품은 처음에 먹었던 오미자 주스를 거품낸 겁니다. 자두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샹큼한 셔벗이 클렌저 역할 제대로 하네요. 거품에서는 또 오미자 맛이 나니까 되게 매력적인 클렌저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음식도 맛있고 아쉬움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메인은 삼겹살과 오리고기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오리고기 선택 시 추가금 5,000원 발생합니다. 저는 삼겹살과 오리고기 하나씩 시켰어요. 먼저 삼겹살 스테이크입니다. 여백의미를 강조하셔서 양이 더 적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삼겹살은 3일 염지 숙성시켰다고 하고 컬리플라워 퓨레, 참나물 페이스트, 된장에 버무린 마늘종, 구운 파와 샬롯도 같이 나왔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 고기는 훈제 통삼겹 느낌이 나네요. 썰릴 때 육즙이 막 흐르는데 희한하게 먹으면 고기가 좀 건조해서 육즙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하시기를 염지를 해서 짤 수도 있으니까 컬리플라워 퓨레나 참나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고기는 전혀 안 짜고 오히려 간이 없는 느낌이라서 소금을 달라고 했어요. 소금을 찍으니까 고기 맛이 더 사는 것 같긴 하네요. 이날이 염지가 잘 안 된 고기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고기만 먹었을 때는 매력을 느끼기 힘들고 주변의 소스나 반찬에 힘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7일간 드라이에이징한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입니다. 단호박 퓨레와 사과조림과 같이 먹었을 때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무화과조림과 구운 애호박도 있습니다. 오리고기 식감이 방금 먹은 삼겹살과 비슷합니다. 고기가 촉촉하거나 야들야들함 없이 단단하고 수분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육향도 잘 못 느꼈어요. 메인이 기대와 달라서 리뷰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날의 음식 컨디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식사한 날의 고기는 수분감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든 생각은 보여지는 게 너무 화려해서 인스타용 맛집이 아닐까 걱정됐었거든요. 그런데 메인전 음식까지는 맛이 좋아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메인이 지금과 같은 컨디션이면 기대하고 오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만 개선이 된다면 위치나 소품들의 비주얼 그리고 콜키지 프리라는 장점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디저트로 무화과 슈가 나왔어요. 직접 베이킹한 슈 안에 무화과 아이스크림을 넣었습니다. 무화과 맛이 꽤 진하게 나고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네요. 시원하게 입가심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방사오를 표현한 다과상이에요. 이 검정색 그릇은 벼루 모양으로 특별 제작한 거고 먹은 브라우니로 먹물은 단팥 앙금으로 표현한 거라고 해요. 진짜 센스 오졌다. 이 소품과 음식 구성한 설명을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브라우니 들고 팥 먹물과는 신용 한번 해줬어야 했는데 이때는 차마 이 생각을 못했네요. 아쉬워라. 브라우니와 팥앙금이 단 거에 단 거 조합인데 앙금이 별로 안 달아서 꽤 괜찮은 궁합이었어요. 옆에 나온 차는 루이보스티인데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목당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눈이 너무 즐겁고 색다른 식당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비록 이날 메인에서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오픈 초기이고 앞으로 수목당의 맛과 색을 더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계절마다 요리는 바뀌고요. 저는 이날 전복밥이랑 육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단 육회는 마늘 맛이 많이 나는데 요새같이 마스크 필수일 때는 사랑스러운 내 마늘 입냄새로 셀프 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